자, 이게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무슨 소리냐면, 함수는 원래 함수 f를 얘기하는 거고 역함수는 f 인버스 요거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런 케이스를 이제 주제로 삼는 건데, 자, 요거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항등식일 수도 있고요, 방정식일 수도 있어. 항등식인 케이스는 무슨 소리냐면, 쌤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살짝 보여줄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와 역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y는 x라는 이 친구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겠지. 자, 그럼 잘 봐봐. 어떤 함수가 이 y는 x라는 놈을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면 서로 같은 거지. 즉 대칭해도 서로 같다라는 소리는 접었을 때도 완전히 포개어진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 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만약에 fx가 x라고 하는, 즉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자체라면, 그러면은 접었을 때도 똑같지, 그치? 그러니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서는 이제 역함수하고 이 친구하고 서로 같을 겁니다. 이 친구도 x가 되니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y는 x 그 위에 있는, 즉 y는 x 선 자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요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바로 요런 케이스죠. 정확하게 y는 x라는 이 기울기와 수직을 만들어내는, 자, 이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떤 뭐 k라고 할까요? k. 자, 이놈 이제 접었다고 생각해봐봐. 얘를 딱 접었을 때 정확하게 포개어집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딱 포개어져. 그러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상 k 값이 어떠한 수가 오든지 간에 역함수를 취했을 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항등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느낌의 종류는 y는 x라는 이 직선 자체하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그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제 절편은 모르겠고요, 마이너스 1인 이런 항등식, 이런 이제 직선 함수가 서로 같을 수 있는 항등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정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봐봐. 방정식은 살짝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유형에서는 뭐 어려운 얘기까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방정식도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감소하는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 쌤이 이렇게 왜 나눴냐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x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다 쳐봐봐요. 예를 들어서 직선 증가하는 함수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있다고 쳐봐봐.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자, 이놈이 fx를 한다면 f 인버스 x는 요런 식으로 생기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얘가 f 인버스 x지. 자, 이제 이 fx가 증가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f 인버스 x도 뭔가 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함수가 그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방정식을 풀자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fx하고 f 인버스 x가 항상 같지는 않잖아. 언제 같아? 여기하고요, 여기만 같죠. 지금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같아. 자,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역함수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딱 봤을 때 증가하는 함수의 입장에서 y는 x 위에서만 지금 교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저거야. 이제 증가함수는 그 역함수와의 어떤 교점을 생각할 때 역함수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y는 x라는 요 교점과의 어떤 교점으로서 바로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fx하고 f 인버스 x하고 서로의 교점을 찾고자 한다면 굳이 f 인버스 x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fx하고 y는 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근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교점의 x좌표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그냥 y는 x와의 어떤 교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테지만 교점이 꼭 y는 x 위에서만 생기진 않아요. 다른 데서 지네들끼리 만나서 생기는 교점들이 또 있거든요. 감소하는 형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 요렇게 여기 이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요렇게 생긴다 쳐봐봐. 요렇게 생긴다고 쳐볼게요. 이상하게 생겼지, 그치?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y는 x로 대칭시킨다 그러면 함수 자체는 쌤이 잘 못 그리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생기겠지.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교점이 일단 y는 x라는 이 선 위에 하나가 생기지만 그 외에도 여기 교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임의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다 그러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케이스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한번 공부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 요 부분은 현재로서는 다루지 않고 증가하는 형태에서만 쉽게 y는 x 위의 교점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보는 시간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시면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 봐봐. f 합성 f x가 x다. 자, 그러면은 f 합성 f가 x면은 이제 항등함수가 나왔으니 f하고 f 인버스하고 같다라는 소리죠. 자, 근데 지금 이게 항등식으로 표현되고 있어. x를 집어넣었을 때 x인 것이죠. 그 모든 x에 대하여 다 성립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하나는 y는 x 딱 이 모양이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모양이거나. 근데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5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우리 바로 반대편에다가, 그러니까 좌우변의 왼쪽에다가 f를 합성시키시면 바로 마이너스 3은 f5다 라는 게 나오고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y는 x라고 할 수는 없죠. 만약에 y는 x였다면 이거 5가 나왔어야지, 그치? 근데 안 나왔지. 그 말의 뜻은 밑에 케이스란 소리고요. 자, 우리는 바로 밑에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여기 5를 집어넣었더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k 값은 2라는 소리. 2라는 것까지 알아내셨다면 fx 자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f 마이너스 3은 5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5 이렇게 바로 처리하셔도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바로 우리가 f 역함수하고 f하고 같다 그랬으니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봐봐. 여기에서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5라 그랬어요. 그럼 f 마이너스 3도 5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서로 같댔잖아. f 인버스하고 f하고 같을 테니 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5가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도 보시면 4번은 fx가 x-k라고 그랬고 역함수에 대하여서 역함수하고 본래함수하고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기울기가 1인 이상, 그쵸?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역함수하고 같을 수 있는 케이스는 다름 아닌 x, y는 x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그럼 k는 0이어야 될 겁니다. k 값은 0이다 하고 바로 끝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에 대하여서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자 이 정의역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죠.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서 이 친구가 fx네요. 근데 fx가 f 인버스 x하고 같다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자 그랬으니 우린 살짝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 그리기 위해서 자 표준형으로 그린다 그러면 바꾼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죠. 마이너스 9 플러스 12이니 모양 자체는 fx는 x 마이너스 3 자체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함수 자체가 뭐 일단은 정의역 생각하지 않고 그린다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3,3이죠. 자 이거 확인하시는 상태에서 자 선생님 여기다가 바로 그려볼게. 정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x가 3인데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 함수 자체는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그려지게 오른쪽으로 다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으니 공역도 어때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y 값에 대해서도 여기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여야 하니 함수는 모든 함수의 부분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쵸? 뭐 축 그리자 그러면 이제 뭐 요 정도로 여기가 아니라 요 정도로 그려지고 있겠지.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고, 자, 얘기했던 것처럼 fx가 여기 이게 이제 fx죠. fx고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으로서 표현을 했을 때 요렇게 그려지고 있었겠지. 요렇게 y는 x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그려지고 있었을 거야. 그쵸? 요렇게 이게 이제 f 인버스 x입니다. 그때 두 놈의 교점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했을 때 여기하고요 여기가 생겨나고 있지. 여기 두 교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f 인버스 x를 굳이 구하지 마시고요. 얘를 굳이 구하지 마시고 fx 하고요 y는 fx 하고요 y는 x라는 놈의 교점으로 생각하자 라고 했으니 fx는 x다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도 어차피 우리 눈에 여기하고 여기로 만나네. 즉 3하고요 그 오른쪽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뭐 정의역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아.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푸시면 되죠. 그냥 x 이거 바로 쓸게요. 이 친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x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다 의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이 0이다. x는 4 또는 3이다 라고 되는 것이고 여기가 3이 있네. 그럼 얘가 4겠네. 그래서 x는 4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두 근의 합을 하라 그랬으니 3 플러스 4에서 7 5번이 답이 되게 되는 거죠. 나름의 어떤 이제 그 원리가 다 있으니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고 쌤한테 질문하시면서 푸시길 바래요.